원래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원칙이죠. 검찰이 현직 대통령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을 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관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전두환 일족들은 노태우 시절에 감옥에 가가지고 제사 지낼 사람도 없다라는 한탄이 나와 본인은 자진해서 백담선을 피한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시절에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김영삼 씨에 대한 수사는 외환 위기 때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하는 걸 가지고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재임기간 때 이미 아들이 둘이 구속되고 물러난 다음에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해서 그 측근들이 여러 명 구속이 됐습니다. 노무현 퇴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퇴임할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직 때부터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저 청와대에 있으면은 자기가 영원히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깜빡합니다. 또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겨요. 그런데 권력을 놓는 순간부터 이 맨몸으로 이 수사를 받고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참 아주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는 것이 한국식 정의 구현 방법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런 게 계속될 것입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로 검찰에 고소되고 한 적도 있지만은 노무현처럼 김대중처럼 국가 반역 혐의로 고소되는 예는 없어요. 부패라든지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노무현 씨에 대해서 이번에 600만 달러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에 걸어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사실은 봐주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매우 봐주는 거예요. 노무현 씨는 뭘로 걸어야 되냐면 국가 반역 혐의로 걸어야 됩니다. 국가 반역 혐의로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노무현 씨인 것입니다. 마침 작년에 노무현 퇴임 직전에 며칠 전에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 씨를 국가 반역 혐의, 내란죄, 외환죄 등등을 걸어가지고 서울지검에 고소를 해놓은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국가 반역 혐의 고발장이라는 게 요약되기만 해도 이게 한 3장 정도 됩니다. 큰 제목이 군사적 이적행위, 헌법과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반국가 이적단체 등 지원, 이런 항목이 한 200조 본고지로 한 30장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600만 달러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이 국가 반역 혐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아마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한 행동은 이렇게 요약이 돼요. 우선 남북한은 어떤 관계냐 하면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교전 당사국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와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휴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6.25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전범자를 아직도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전 당사국자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인간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의 핵 우산을
받아야죠. 비가 오니까 해우산을 가지고 비를 우선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노무현이가 한 행동은 뭐냐? 우리 군대가 써야 할 핵우산을 옆에서 빼앗아가지고 짓밟아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뭐냐?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것은 한미연합사가 있어야 제대로 제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6년 10월 바로 그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를 2012년에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핵 미사일에는 한국에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갖다 바친 돈과 여러 가지 금품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어린애도 알 수 있는. 2004년에 북한이 NLL을 또 침공을 했습니다. 그 2년 전에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NLL을 넣자마자 경고사격을 했어요. 경고사격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했어요. 노무현이는 뭘 했느냐? 경고사격한 것을 문책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본부장 중장입니다. 그 사람을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NLL을 넘으면 경고사격도 상당히 온건한 방법이죠. 아닙니다. 2004년. 세상에 표창을 해야 될 사람을 그것도 중장을 면직시켰어요. 이런 일을 쭉 예를 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약을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가 가진 국군 통수권 또는 이 행정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국군을 약화시켰어요. 아니,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적을 강하게 만들고 아군을 약화시키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교전 당사국입니다. 어떻게 약화시켰느냐? 우리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면 심리전입니다. 휴전선상에 있는 전광판과 마이크를 통해서 북한으로 매일 보내는 이 자유의 소리 방송, 이것이 북한 군인들의 사기를 아주 흔들어줍니다. 또 재미가 있어요. 그 방송이. 또 이 북한 쪽의 병사들은 시계가 없어가지고 소병들이 교대 근무를 할 때 한국 쪽 전광판에 있는 시계에 맞춰가지고 교대를 할 정도였습니다. 또 월드컵 때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 중계방송을 하니까 우리 팀이 골을 넣었을 때는 북한 쪽에서도 와 하는 함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군인들은 남한에서 들려주는 그 방송 재미로 군대 생활을 참았다고 해요. 그것을 2004년부터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못하게 했느냐? 김정일이 제일 골칫거리입니다. 저게 휴전선의 대북 방송에 김정일이 제일 골칫거리였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다. 이것은 김정일을 도와주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북 심리전 무기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사일 실험한 다음 뒤에도 북한배가 제주 해역하고 부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전에는 북한배는 저 제주도 남쪽으로 도우게 했습니다. 절대로 제주도와 부산 사이를 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놈들이 뭘 싣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05년부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에 그것을 개방해줬습니다. 지금 북한배가 북한 상선이지 뭐지, 북한에는 상선도 없고 북한의 모든 배는 군사용으로 공장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봐야죠. 또 무기를 실제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 배가 제주 해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해경에서 근무를 하면은 무슨 뭘 실었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고분고분하게 대하지 않고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싣고 다니는지 모르죠. 거기에 행복이 개발하는 무슨 우라늄이 있을 수도 있고 미사일 부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첩을 보호를 해줬어요. 간첩을 비호를 해줬습니다. 북한 공작원을 감싸줬어요. 송두율이라는 독일에서 배운 학자가 교묘한 이론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내재적 접근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회에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게 많은 친북학자들을 양성했어요. 그자가 귀국했을 때 2003년 말에 그 당시에 국정원이 그래도 정신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연행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